예.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그런데 제가요, 많은 강의장, 이렇게 학교다, 교육이다, 공공기관이다, 많은 분들을 만나뵈러 이렇게 다니는데, 강의다, 교육이다 이러면요, 많은 분들이 첫 번째는, 와, 나에게 오늘도 굉장히 가치 있는 시간, 즐거운 시간, 유쾌한 시간이 시작되는구나 하고 생각하시는 오는 분들이 많을 것 같으세요? 아니면 우와, 내가 오늘 하루도 어떻게 버텨야 되나, 버텨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으세요? 즐거운 마음, 버티는 마음. 버티는 마음, 사랑합니다. 예. 어떻게 오늘 어떤 마음으로 오셨어요? 예. 맞습니다. 많은 분들이요, 본인의 이렇게 자의로 오셨든, 아니면 밀려서 오셨든, 아니면 그냥 어쩔 수 없이 오셨든, 뭐 여러 가지 그냥 다 두고 나서도요, 강의다, 교육이다 이러면 많은 분들이 무거운 마음으로 오시는 게 현실이더라고요. 그래서 고민을 좀 해봤습니다. 어떻게 하면 여기 계신 분들에게 좀 교육 시간이 즐거운 시간이 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고민을 하던 차에, 영국에선 저와 똑같은 생각을 고민을 했나 봅니다. 그냥 공모전을 하나 진행했는데, 그 공모전의 제목이 뭐냐면 시간을 가장 빠르게 보낼 수 있는 방법, 비법에 대한 공모전을 진행을 했습니다. 혹시 나는 시간을 가장 빠르게 보내는 방법을 알고 있다, 손 한 번이. 손 딱 들어주신 정말 사랑하고 싶은, 예.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 누구와 함께 간다? 사랑하는 사람과. 우리 저렇게 큰 박수 한번 드릴게요. 저에게 이렇게 열정적인 반응을 보여주시는, 예, 천분에게는 이렇게 선물을 좀, 혹시 넘겨주세요. 예. 자, 오늘 제가 이 앞분들에게는 조금, 선물을 좀 받으실 수 있는 기회를 좀 많이 드리거든요. 예. 그러면, 자, 공지 먼저 하나 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대답을 해주셨기 때문에 선물을 드리는 거고요. 오늘 제가 이 시간 이후부터 저에게 이렇게 긍정적인 반응을 해주시는 분들에게 긍정의 스티커를 막 나눠드릴 겁니다. 그 스티커를 가장 많이 모으시는 1, 2, 3, 4등분에게는요, 내가 오늘 하루 나대길 잘했구나, 후회되지 않는 선물 제가 준비해왔다는 거 기대해 주시면서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간다, 거의 비슷합니다. 그 대망의 1위를 제가 보여드릴 테니까 함께 크게 한번 읽어봐 주십시오. 시작! 동반자와 함께 가는 것. 누구와 함께 가는 것? 좋은 사람들과 함께 가는 것. 그것이 그 시간을 가장 빠르게 보내는 방법이라고 합니다. 자, 내 옆에 누가 있는지 빨리 한번 봐주세요. 예. 뒤에는 누가 있는지 한번 살짝 한번 봐주세요. 예. 자, 혹시, 여기 볼게요. 내 옆에는 정말 오늘 하루 보내기에 더할 나위 없이 정말 좋은 사람이 옆에 앉아있다고 생각한다. 손 한 번. 내리세요. 아시죠? 굉장히 눈치 보면서 들었다는 거. 아직도 안 들고 계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은데, 제가 그래서 옆에 오신 분, 뒤에 오신 분, 앞에 있는 분이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 오늘 제가 마음에 들 것 같은 사람들을 좀 모셔와 봤거든요. 그 사람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서 오늘 시간을 보내면 좀 즐겁지 않을까 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교육받고 싶은 사람, 제가 학생들부터 성인들까지 쭉 설문조사를 해봤더니요, 많은 여성분들은 이분 좋아했대요. 괜찮나요? 여기 마음에 안 든다. 그럼 이분으로 착각하세요. 김수현이다. 혹시 많은 남성분들은 이분 좋아했대요. 별로 마음에 안 드세요? 신민아도 분명 싫다고 할 거예요. 혹시 그러면 마음에 안 들면 살이라고 했죠? 혹시 이분 어떠세요? 별로예요? 장동건이 별로예요? 사실 제가 한번 봤어요. 제가 이거 죄송한 말씀 한번 드리려고요. 사실은 장동건이 순위권에 없었어요. 제가 좋아해요. 제가 그냥 그러다 놨어요. 죄송한 말씀 드리고요. 혹시 이분 어떨까요? 김태희. 그래서 오늘 그 강사가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 그냥 저 강사가 김태희다 생각하시고 오늘 수업 받으시면 될 것 같아요. 혹시 이분 어떨까요? 싸입니다. 대한민국을 넘어서 지금 전 세계를 들뜨게 하고 있는 주인공이기도 하고요. 혹시 이분 어떨까요? 2012년을 가장 대한민국을 빛낼 여배우로 선정이 된 신세경입니다. 이분들까지 마음에 안 들면 혹시 이분은 어떠세요? 좀 괜찮나요? 유재석. 그냥 내 옆에 마음에 안 든다고 유재석이다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혹시 이분 어떨까요? 아이유. 근데 놀랍게도요, 이 모든 분들을 제치고요, 대망의 1위를 차지하신 분은요, 누군지 밝혀드릴게요. 바로 놀라지 마세요. 이분이시래요. 갑자기 충격의 도가니죠.
강의장에 가서요. 바로 이분이라고 하십니다. 예, 저예요, 저. 저요. 예, 저요. 제가 제 소개를 하려고 순위를 한번 살짝 바꿔봤는데 제가 이 사진을 딱 끄집어 내놨더니 이렇게 대형 강의장에서 제 소개용으로 제가 많이 사용하는 제 사진인데 한 200명 강의장이었던 것 같아요. 한 50쯤에 앉아 계신 한 남성분이요. 다른 분들은 막 웃고 그러는데 혼자 화가 엄청 나셨어요. 굉장히 불쾌한 표정으로 손을 딱 들더니요. 강사님 질문이 있습니다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 선생님 말씀하십시오 그랬더니 정말 함께 교육받고 싶은 사람 1위가 심수봉이 맞습니까? 이러세요. 깜짝 놀라가지고 알고 봤더니 그 주변 다 심수봉을 알고 계시더라고요. 자, 심수봉이 아니고요. 함께 교육받고 싶은 사람 1위가 아니라 1위가 되고자 늘 노력하는 강사 최지혜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만나뵙겠습니다. 봤더니요 거기 그런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지구상 어느 한가운데다가요 바늘 있죠. 바늘을 하나 땅에다 뚝 꽂아준답니다. 그리고 하늘로 날아가서요 얇은 실을 하나 툭 떨어뜨렸을 때 그 얇은 실이 납골납골 떨어져서 지구상 어느 한가운데에 내가 꽂아놨던 바늘 뒤에 그 실이 꽂힐 확률, 그 말도 안 되는 확률이 바로 사람이 만나는 인연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놨더라고요. 광활하고 있지 지구의 수많은 나라 중에 대한민국 안에 있는 수많은 기업 중에 하필이면 어디? 코스웰에서 만나신 여기 계신 분들의 인연은 정말 특별하고요. 대한민국의 수천만 강사님 중에 하필이면 누구? 최지혜를 만나 인연 정말 특별하게 해요. 오늘 저희 이런 특별함만으로도 분명 서로에게 좋은 동반자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을 좀 안고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공감해 주시는 부분인가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 굉장히 귀하게 또한 돈도 많이 드렸어요. 저 보기보단 비싼 감사예요. 다들 그래 보여 이랬는데 다들 표정이 정말? 근데 제가 여기 좀 싸게 왔어. 좀 싸게 와서 좀 속상하긴 한데요. 어쨌든 비싼 감사합니다. 오늘 금액도 많이 투자가 되고요. 여기 계신 분들의 가치 있는 시간을 투여하신 만큼요. 오늘 조금 얻어가시는 것들이 있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오늘 저만의 노력으로 좀 어려울 것 같고 여기 계신 분들이 반드시 해줘야 되는 사항이 있는데 그 첫 번째 뭐냐면요. 오늘 강의 시간 내내 제발 이런 표정은 좀 짓지 말아주세요. 절대 대답할 것 같지 않은 이런 표정. 자, 그래서 내 옆에 계신 분하고 우리 다짐 한번 해보도록 합니다. 얼굴 살짝 보시고요. 이렇게 얘기해주세요. 자, 우리 저런 사람은 되지 맙시다. 시작! 자, 그리고 다시 한번 얼굴 보면서 한마디 더 해주세요. 자, 얼굴 보시고요. 자, 너나 잘하세요. 시작! 얼굴 말씀드리겠지만 나이가 어린데도 일생일대에 절대 보험이 되지 않는 표정이라는 거 말씀드리면서 자 즐거운 표정으로요 옆에 계신 분과 짝꿍 한번 만들어서 우리 긍정적인 메시지 전하고 강의를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이는 우리 예쁜 아이 얼굴 보이시죠? 그 표정 만드셔서요. 자 오늘 정말 엄청난 확률을 만난 진짜 특별한 사람들입니다. 자 내 옆에 계신 분의 오른손을 잡아주세요. 오른손 잡아주세요. 두 분씩 짝지어서 오른손 오른손 잡고요. 자 이렇게 얘기해주세요. 자 옆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이번에는 오른손 넣으시고요. 자 왼손 잡아주세요. 자 왼손 잡으시고 이렇게 얘기해주세요. 제가 옆에 있으면 하시죠. 자 마지막은요. 두 손 잡으시면서 마지막 아주 강하게 날려줍니다. 동안이십니다. 날려주세요. 자 박수 두 번만 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코스웰이라는 기업의 이름으로 이렇게 하나가 되신 분들입니다. 서로서로에게 이렇게 긍정적인 메시지를 전달해보니까 조금 무거웠던 마음이 조금 가벼워지는 느낌 드십니까? 네. 무게가 만나는 순간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내가 얼마만큼 긍정적인 의지를 가지고요. 메시지를 전달하느냐에 따라서 그분은 굉장히 다른 느낌을 가지고 가실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거죠. 제가 병원에 갔는데요. 사실 이제 자궁암 센터에 가면은요.
그 자궁암일지 아닐지 무지 걱정이 되는 분들이 많으세요. 근데 어떤 아주머니요 오셔가지고 막 거의 막 울면서요. 내가 지난번에 검사했던 게 조금 검사가 좀 불안하게 나왔다는데 거기 한 10년차 이상 되신 간호사분의 이렇게 옷깃을 잡으면서 나 이거 잘못 나오면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 그 간호사분이 하시는 말이요. 뭐라 그랬을 것 같으세요? 여기 계신 분들이면 어떻게 해주고 싶으세요? 그분이 딱 이러시더라고요. 여기 오신 분들 다 그래서 온 거거든요. 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중요한 건 뭐냐면요. 네. 똑같은 일을 오래 했다고 해서 모두 다 그 일에 프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예. 진짜 중요한 거죠. 저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성공한 사람 100인에게요. 어떻게 성공했는지를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100명 중에 4명이 뭐라고 대답을 했느냐. 물려받았다. 예. 노력도 하지 않고요. 태어나자마자 직함 하나 입에다 물고 딱 태어난 거죠. 금명한 금수저 이런 거 입에 물고 태어난 거예요. 예. 엄청나게 부러운 사람들이지만 100명 중에 몇 명밖에 되지 않는다? 반면에 13명은 뭐라고 했느냐? 누구는 하느냐? 노력해. 네. 남들 놀 때 뭐 했을까요? 공부한 거죠. 남들 쉴 때 뭐 했을까요? 미친 듯이 일을 한 거죠. 엄청나게 노력을 하다 보니까 어느새 성공이 내 눈앞에 있더라고요. 그런데 21세기 현재의 환경은요. 노력한다고 모두가 성공하는 세상이냐? 맞나요? 네, 정말 아쉽게도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그 전자를 기억하기보다는 이걸 기억하셔야 될 것 같아요. 노력한 사람이 모두 성공하진 않지만 성공한 사람 중에 단 한 명도 노력하지 않은 사람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가장 많은 83명은 뭐라고 대답을 했느냐? 크게 한번 읽어봐 주세요. 시작! 나는 인간관계에 성공한 사람. 나는 인간관계에 성공한 사람입니다. 그렇더라면 여기 계신 분들께 다시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여기 계신 분들의 인간관계는 어디까지가 인간관계이십니까? 어디까지세요? 혹시 제가 인간관계 기준을 한번 보여드려볼게요. 쭉! 네. 이상한 거 있나요? 다 맞나요? 나 여기저쪽 인간관계에서 빼고 싶다 하는 거 없으세요? 없으세요? 혹시 이거 어떠세요? 예. 거기까지도 인간관계 기준 안에 넣고 계십니까? 넣고 계세요? 또 대답. 놓고, 나는 거기까지 내 기준, 인간관계 기준 안에 넣고 있다. 손 한 번. 오예 내려주세요. 넣고 있지 않다. 손 한 번. 오예 손 내리시고요. 절대 손 들지 않겠다. 손 한 번. 오늘 저에게 이렇게 적절하게 좀 긍정적인 반응을 해주시면 굉장히 오늘 제가 작두를 탈 수 있는 것도 보여드릴 수 있는데 그거 보고 싶으시더라면 이렇게 열정적으로 대답이나 이렇게 모션을 잘 취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중요한 건 뭐냐면 저는 사실 강의를 이제 시작한 지 13년이 넘었어요. 이런 정도 이렇게 하면 앞에서 대부분 이런 반응 해주셔야 돼요. 어머, 어려 보이는데 막 이런 얘기 해주셔야 되는데 다들 표정이 그래 보여. 오늘 좀 서운하네요, 앞줄에서. 13년 됐는데 한 6년간은요, 강의하기 기분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강의를 이렇게 불러주시는 이렇게 대상자분들이 누구시냐면 고객과의 접점거리가 가까이에 계시는 분들 있죠. 판매하시고 물건 파시고 고객 이렇게 접객하시는 분들이 많으셨어요. 그러니까 그분들하고 만나서 서비스 어떻게 잘해야 되는지 이런 얘기 하다 보면은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 그런데 6년이 딱 지나고 나니까요. 이제 어떤 분들이 강의 의뢰를 주기 시작을 하느냐. 전혀 예상치 못했던 역삼동 성당의 신부 50분이 고객 응대 방법을 배우고 싶대요. 신부님들이. 제가 물어봤어요. 왜요? 그랬더니 그분들이 알고 싶대요. 가슴이 답답해지더라고요. 거기를 넘어서요. 이제는 병원 원장님들, 의사 선생님들, 교수님들, 기업의 접점거리가 전혀 없는 하루 종일 바퀴만 끼시는 분들이 서비스 마인드, 고객 응대 방법 배우고 싶다는 의뢰가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그분들이 과연 이게 필요할까 생각을 하다 보니까 가슴이 답답해지는 거예요. 현장에 가보니까 거기 앉아 계신 분들이요. 우리가 고객을 알고 얼마나 알아. 우리가 그런 거 필요 있겠어? 그냥 웃기다 가래요.
웃기는 뭐 개그맨을 불러 저를 불러가지고 난감하게 하는지 굉장히 답답했습니다. 그런데요, 이 답답함에 해답을 주신 분이 계셨어요. 어떤 분이냐면 미국의 하버드 대학의 데이빗 데오르라는 교수가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고객을 누구로 볼 것인가 이전에요, 이 전 세계 기업 중에 서비스 산업이라는 불리우는 산업은 어떤 산업인가라는 질문에요, 명쾌하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서비스 산업은 이제 없대요. 있다면 서비스 분야가 많은가 적은가에 대한 차이일 뿐 모든 산업이 무슨 산업이다? 서비스 산업이다. 그 말에 의하면 모든 사람이 누구다? 고객이다. 나를 제외한 모든 사람이 고객이에요. 내 옆에 보세요. 동료가 아니라 누구예요? 고객이에요. 저 혹시 결혼하셨나요? 아직 안 하셨나요? 결혼하셨나요? 안 하셨나요? 예, 하셨나요? 예, 제일 안 해 보이는 것 같은데. 예, 하셨군요. 예. 근데 집에 있는 우리 사모님이 고객으로 보이시나요? 가끔 보입니다. 가끔 어떤 때로 보이세요? 어떤 때? 간식 사올 때만 고객으로 보이고 나머지는 그냥 주방 이모가 밥 해주는 옆편에 큰일 났습니다. 이 과오를 많이 저지르면 말년이 불행해져요. 특히나 우리 마나님들한테 잘하셔야 되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내 집에 있는 가족들부터를 고객으로 생각하고요, 내 친구들을 고객으로 생각하고요, 내 주변에 있는 고객들, 동료들을 고객으로 생각해서요, 그들과의 관계를 잘 지내시는 분을 한번 보세요. 고객한테도 잘을 못해요. 잘을 못해요. 네. 결국에는요, 남과는 조금 삶의 질도 좀 다르고요, 남과는 좀 다른 성과들을 낸다라는 거죠. 이런 생각을 가져도 21세기의 서비스 환경은 어려운 상황입니다. 제가 그 상황을요, 광고를 하나 통해서 보여드릴게요. 과연 이 광고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한번 보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여기 앞에 보이시는 분은요, 택배 기사예요, 택배. 네. 과연 뭘 배달하는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런 택배 기사는 나도 하겠다. 예, 보셨습니다. 예. 자, 지금 딱 보셨는데, 자, 저 택배 기사가 지금 배달을 한 건 뭘 배달한 거예요? 뭐요? 예, 사랑이요. 예. 박수 한 번만 드려주세요. 지금 좀 이따 쉬는 시간 가져오세요. 지금 뭘 배달하고 있어요? 사랑이요. 사랑의 그 매개체로 뭘이요? 키스를 배달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21세기 서비스 환경은 고객이 원하면 뭐라도 배달해야 된대요. 키스라도 배달을 해야 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건 뭔지 아십니까? 고객이 원해서 배달을 했는데 과연 그 배달받은 남자는 만족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습니다. 이러한 현상을 우리 경제학적 용어로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크게 한번 따라해 봐주세요. 서비스 패러독스 현상. 시작! 서비스 패러독스. 중요한 건 뭐냐면 서비스 문화 수준이요, 이제 너무 높아져서 더 많은 다양한 서비스를 누릴 수 있게 된 반면에 오히려 만족도는 높아진다, 떨어진다? 떨어진다. 네. 이러한 역현상 속에서요, 우리 고객들을 만나고 있는 접점에 계시는 분들입니다. 더 중요한 건 여기에서 서비스의 질 수준이 너무 높아지다 보니까 더 많은 걸 요구하는 정말 이상한 고객, 우리를 진짜 힘들게 하는 고객, 고유용어로 뭐라고 하죠? 고유용어로? 진상, 그렇죠? 네. 약어도 막 쓰잖아요. JS. 네. 모델 같은요, WSS래요. 그게 뭐냐 할 때 왕싸가지 약자라고. 요즘 막 KSS 막 나오고 이러더라고요.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를 힘들게 하는 고객들이 등장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벌어졌는지 한 뉴스를 통해서 제가 또 말씀을 드릴게요. 음식점에 가서요, 먹다가 이를 다쳤대요. 그래서 2년 동안
900여 곳 식당에 전화를 해가지고요. 약 1억 원을 뜯어내요. 이러한 사람을 경제학적 용어로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블랙 컨슈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 소리 아예 안 나오고 결국에는 이런 세상입니다. 네. 그래서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요.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근데 사실 이런 블랙 컨슈머를 만들어내고요. 고객, 이런 나쁜 고객을 만들어내는 원인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그 컴플레인을 제기하는 이 고객의 마음은 선의인 것 같으세요? 악의인 것 같으세요? 선이다, 악의다. 악인가요? 악이에요? 선인가요? 반반이에요. 자, 한번 볼게요. 많은 고객들 중에요. 저렇게 주머니에다가 머리카락 집어넣고 다니고요. 손톱 집어넣고 다니고 유리 조각 집어넣고 다니면서 오늘 식당 다 죽었어. 네. 하시면서 다니는 분이 많을 것 같으세요? 적을 것 같으세요? 네. 생각에도 좀 적을 것 같죠? 예를 들면 이겁니다. 제가 한 커피 전문점을 컨설팅을 진행을 하면서 오래전에 진행을 하면서 제가 만든 용어가 있어요. 뭐냐면 그 커피 중에 이렇게 생크림이 올라가는 커피 중에 저는 모카 커피라는 것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런데 한 7년 전만 해도요. 자, 요즘 커피 전문점에 가보면 생크림이 올라가는 커피에는 다 이렇게 직원들이 뭐라고 물어봐요? 크림 올려드릴까요? 그렇죠. 예. 오, 사랑합니다. 예. 이따가 스티커 받으러 오세요. 예. 생크림이 올라가는 커피들은요. 뭐라고 물어보게 되어 있느냐? 생크림이 올라가는 커피인데 올려드릴까요? 라고 물어봐요. 왜요? 생크림이 올라가는 커피이긴 하지만 비만이나 단 거 싫어하시는 분들의 개인적인 나름의 취향을 고려해서 물어보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제가 그걸 만들기 전에요. 한 커피 전문점에 갔어요. 근데 손님들이 안 계셔가지고요. 직원이 그 커피 만드는 바리스타 한 분하고요. 직원분이 딱 있는데 제가 카운터에서 저기 모카커피 한 잔 주세요. 이렇게 주문을 하고요. 잠깐 할인 카드를 막 찾으면서 잠깐만요 막 이러고 있는데 이분이 옆에서 제 주문한 걸 들으셨나봐요. 제가 할인 카드를 찾는 사이에 제 모카커피를 이미 만들고 계셨던 거죠. 그래서 할인 카드를 딱 내민과 동시에 옆을 딱 보니까 제 커피인 듯 한데 이렇게 막 생크림이 올라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날은 좀 생크림이 싫어서 제가 그분에게 그냥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제 커피예요? 그랬더니요. 이 고객님 모카커피 주문하셨죠?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예. 그 제 커피 맞아요? 그랬더니 네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고럭 소리를 질렀어요. 좀 물어보고 어찌 그러셨죠? 썼어요. 예. 저 오늘 생크림 신었는데 이랬더니 그분이 저에게 딱 뭐라고 하시느냐. 이럴 때 직원의 반응이요.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가 있는데 마이너스의 영역을 가지신 분들은 뭐라고 응대해 주는지 아세요? 마이너스인데 다시 만들어준대요? 네. 그분들은 다시 만들어줘요? 안 만들어줘요? 안 만들어줘요. 규정을 내세웁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그렇죠! 모카커피는 뭐가 원래 올라가요? 생크림이 원래 올라간다고 얘기해줘요. 원래 규정이 이렇습니다. 그리고 내지는 이런 얘기를 해요. 미리 말씀 안 하셨잖아요. 네, 이런 얘기를 해요. 예. 그래서 정말 고객의 화를 돋구시는 분이에요.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미리 물어보고 어찌 그러셨어요? 이 말 한마디는요. 사실 불평, 불만이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긍정적으로 나올 수 없는 상황인지 제가 좀 이따 다시 설명해 드릴게요.
저같이 교양 있는 여자도요. 아, 그거 좀 물어보고 찍으셨어요.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인간의 심리 상황이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럼으로 인해서 이 고객이 가졌던 물어보고 얹찍으셔서 그 내면을 딱 살펴보면요. 물어봤다면 원재료 아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다시 만드는 번거로움 내가 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세히 그 안을 들여다보면 선의예요, 악이에요? 선의에서 출발을 합니다. 근데 이 선의가요, 악의로 돌변하는 순간이 있어요. 어느 때요? 미리 말씀 안 하셨잖아요. 이건 원래 그래요. 이렇게 얘기하는 순간들이에요. 근데 요건 제로 영역에 계신 분들이 계세요. 제로는 뭐 어떻게 하시느냐? 아, 생크림 씹으셨어요? 건져드릴까요? 이러면서 숟가락 건져줘요. 네. 네. 자, 플러스 영역에 계신 분들의 태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나는 그 상황이면 이렇게 응대했겠다. 손 한번. 좀 물어보고 찍으셨어요. 예. 잠시만요. 뒤에 분이 먼저 드셨어요. 예, 어떻게? 죄송합니다. 다시 만들어드릴게요. 죄송합니다. 다시 만들어드리겠습니다. 박수 한 번만 주세요. 여기서 선물을 안 드릴 수 없네요. 선물. 드리겠습니다. 좀 기대를 해보자고요. 중요한 건 뭐냐면, 근데 모카커피에 생크림이 그냥 올라가는 건 맞는데 제대로 된 제품을 제공함에도 고객이 싫어서 화를 낸다고 내가 사과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이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가 모카커피 제대로 만들었어요. 생크림 올라가는 거 규정 맞죠? 근데 규정된 제품을 제공을 하는데 고객이 화를 낸다고 사과해야 되는 건 맞습니까? 틀립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기에서 제로와 플러스 영역의 직원이 그런 일입니다. 자, 플러스 영역의 직원들은요, 자신이 사과해야 될 시점을 잘 찾아요. 뭐냐면 제대로 된 제품을 제공하는 건 잘못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근데 뭘 잘못한 거예요? 그렇죠, 사랑합니다. 물어보지 않은 거예요. 이렇게 가는 거죠. 고객님, 제가 미처 여쭤보지 못해 죄송합니다. 이게 시간 괜찮으시면 다시 만들어 드릴까요? 이렇게 되면 그 고객과 직원이 관계가 어떻게 된다? 좋아진다. 근데 나름의 저는 이 세 가지 싹 생각하고 질문을 딱 던졌는데요. 그 직원분이요, 제 예상을 모두 빗나가게 응대를 했어요. 제가 좀 생크림 좀 물어보고 찍으셨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딱 오셔서요, 저에게 딱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고객님, 스타벅스에 가셔도 모카커피는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저는 그분의 말 한마디로 뭐예요? 스타벅스도 못 가본 촌년인 거죠. 그래서 촌년 되기 싫어가지고 이러면서 나온 기억이 있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고객이 던지는 불만을요, 선의로 받아들이시죠. 아는 우리의 마음가짐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 마음가짐은 어디에서 출발하느냐, 그거 지시를 해드릴게요. 혹시 여기에 계신 분들에게 제가 이렇게 여쭤보고 싶어요. 혹시 직업이 무엇입니까? 네. 예, 회사원입니다. 예, 회사원이신 이 앞단에 계신 분에게 박수 한 번만 주시죠. 예. 회사원이시죠? 지금 맨 뒤에 계신 우리, 지금 맨 뒤에, 저는, 사이드만 다 공략합니다. 자, 우리 맨 뒤에 계신 우리, 선생님, 아니요. 앞에 계신, 저 선생님 혹시 대답 가능하세요? 네, 맞습니다. 직업이 무엇입니까? 잠시만요. 저분께 우리 큰 박수 한 번만. 너무 큰 웬입니다. 정말 그렇게 생각하세요? 네. 훌륭하십니다. 다음 달에는 저분을 강사로 초빙하는. 그렇다면 제가 다시 질문 드릴게요. 혹시 무슨 일을 하고 계십니까? 무슨 일? 그럼 모든 분들이요, 대부분 저희가 또 이렇게 물어보세요. 회사원이라니까. 의사라니까요. 간호사예요. 그 말도 안 되는 초등학생들 가르치는 선생님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시거든요. 제가 호스텔 직원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무슨 일을 하십니까? 좀 호스텔 직원입니다. 무슨 일을 하냐고요? 나 음식 만드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나 커피 팔고 있어요. 나 캐셔입니다. 식당에서
내지는 하루 종일 욕먹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하고 있는 일 자체가요. 이렇게 과정과 사실만 쭉 나열해 놓은 것들이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 분들 스스로가 행복하세요? 행복하십니까? 그래도 행복하세요? 그럼 정말 신의 경지에 다다르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조금 이해하기 쉽게 위대한 직업을 가지신 분 한 분으로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이분 누군지 아시죠? 누구예요? 네, 그 유명한 누구예요? 스티브 잡스. 위대합니까? 안 위대합니까? 그 이름 하나만으로도 위대하죠. 스티브 잡스는 누구인가 제가 딱 여쭤보면요. 처음으로 딱 튀어나오는 답이 있습니다. 뭐라고요? 애플의 최고급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스티브 잡스는 누구인가 물어봤더니 이렇게 대답을 해요. 아주 커다란 컴퓨터를요 책상 위에 올려놓은 사람이에요. 책상 위에 있던 컴퓨터를 어디에다가 놓은 사람? 손 안으로 옮겨놓은 사람. 수만 킬로에 떨어져 있는 사람을 그냥 목소리만 듣는 게 아니라 얼굴을 보면서 통화할 수 있게 만든 사람입니다. 위대합니까? 위대한가요? 네. 근데 제가 여기까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요 중간에서 볼멘 소리로 이런 얘기를 해요. 그건 잡스만 했나 삼성도 했지. 이런 얘기 해요 안 해요? 해요. 아무리 위대한 사람이라도요 그 사람이 하고 있는 일 사실 자체만 늘어놓으면요 별로 위대해질 게 없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 계신 분들이요 스스로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의미를 다루실 줄 아셔야 합니다. 이러한 서비스의 마음가짐이 적용되지 않는 한 21세기 서비스 환경에서요 그 많은 불만 고객들을 응대하다가 상처받고 병 얻기 십상이라는 거죠. 그럼 어떻게 그런 마음가짐을 가질 것인가? 중요한 건 여기 계신 분들 스스로가요 보이는 그 사실과 과정에 집착하지 마시고요 보이지 않는 것에 집착하시라는 거죠. 이제 스티브 잡스를 문할 때요 더 이상 그 사람이 한 일 사실과 과정만을 나열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나열하느냐? 스티브 잡스가 했던 업적이 우리 인류에게 미친 영향을 생각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자면 여기 계신 분들이 하고 있는 일 자체가 이걸 받는 사람들이 어떤 결과물을 가져갈 것인가 이걸 고민하시라는 거죠. 자 이제요 인류 역사를 구분짓는 잣대에 더 이상 AC, BC 등장하지 않는 데입니다. 뭐가 등장하느냐? 아이팟이 등장한대요. 그만큼 인류에게 엄청난 새로운 역사를 안겨준 사람이라는 거죠. 더 나아가서는요 이제 스티브 잡스의 사과는요 또 하나의 혁신적인 사과로 세 번째 사과로 불리는 내용입니다. 첫 번째 사과는요 신과의 이별을 만들어냈던 이브의 사과였고요. 종교의 사과였고요. 두 번째는요 인류를 진짜 이성적인 사람으로 발돋움하게 한 뉴턴의 사과입니다. 그 세 번째 사과가 스티브 잡스의 사과라는 거죠. 보이는 게 다가 아니라요. 내가 하고 있는 일 자체가 어떤 파장, 어떤 결과를 가져갈 것인가 그걸 고민하시라는 거예요. 혹시 펭귄입니다. 예, 남극에 한 생존율 60%를 보이고 있는 황제 펭귄인데 이 펭귄이 혹시 어떻게 걷는지 알고 계세요? 어떻게 걷고 있죠? 뒤뚱뒤뚱 걷습니다. 왜 뒤뚱뒤뚱 걸을까요? 다리가 짧아서. 펭귄 다리 보셨어요? 정말 짧나요? 펭귄의 다리는 짧지 않아요. 이렇게 길어요. 보세요. 엄청나게 길죠? 이 녀석은 엑스레이로 찍어보면요 여기서부터가 다리예요. 네. 중요한 거 보이지 않는 그 더 큰 의미를요 스스로 일깨우시고 만드셔야 됩니다. 직업에 귀천이 있는지 없는지 제가 여쭤보면 많은 분들이요 직업에 귀천이 있다 없다? 있다. 네. 없다라고들 많이 대답을 하십니다. 근데 저는요 있다라고 대답 드리고 싶어요. 분명히 직업 중에는 천하고 귀한 직업이 있습니다. 내 스스로가 내 자체가 내 직업에 대한 귀함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는요 타인도 절대 그걸 못 느낀다는 거죠. 내 스스로가 내 직업에 대한 가치를 알지 않는 한 세상에서 가장 천한 직업에 계시는 분들입니다.
그게 그 어떤 사람인지. 중요한 건 남들이 보지 못하는 내 직업의 진짜 의미를 한번 찾아보십시오. 그래서 제가 진짜 사람뿐 아니라 제품도 가치를 가지고 있을 때 엄청난 또 다른 가치를 부여받는다라는 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2월 14일이 무슨 날인지 혹시 알고 계세요? 발렌타인데이입니다. 뭘 주는 날이에요? 사랑하는 사람한테 초콜릿 주는 날이에요. 예, 그렇죠? 예, 초콜릿을 주는 날인데 이 날이요 사과를 판대요. 어제 잘 팔렸을까요? 예. 근데 이 사과를요 똑같은 산지에 똑같은 크기에 당도도 비슷한 한 알에 1,000원인 사과를요 이렇게 비가판대는 어떻게 팔았느냐 낱개로 이렇게 팔 수 있게 해놨고요. A의 가판대는요 2알씩 묶어서 이렇게 포장을 해서 판매를 하게 했습니다. A가 많이 팔렸을까요? B가 많이 팔렸을까요? A. 왜요? 그런데 이 A는요 세 알을 사고 싶으면 몇 개 사야 돼요? 네, 두 봉지 4알 사야 됩니다. 가격적 부담이 있어요. 그런데도 A일까요? 네. 왜 A라고 생각하세요? 포장을 했기 때문에 단순히? 근데 놀랍게도 여기 계신 분들의 생각과 마찬가지고요. A의 사과가 B보다 6배나 많이 팔렸어요. 근데 거기에는 진짜 비밀이 들어있습니다. 그게 뭔지 한번 보겠습니다. 실험에 사용된 재료는 사과, 판매를 위해 사과가 수북하게 올려져 있습니다. 추운 겨울밤 사과로 어떤 실험을 한다는 걸까요? 사과를 판매되는 분기. 자, 보겠습니다. A 가판대는 말 그대로 뭘 팔고 있어요? 누가 봐도 의심할 여지가 없는 뭘 팔고 있어요? 그냥 사과를 팔고 있습니다. 사실 그 자체만을 팔고 있어요. 단돈 얼마? 1,000원. 맛있고 당도 높은 꿀사과, 명품 사과를 판다라고 하고 있는데 옆 가판대보다 6배나 판매율이 낮았습니다. 그럼 과연 옆에 가판대는 어떤 사과를 팔았길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판매제의 풍경은 많이 달라 보이죠? 실험 결과 A 판매제의 사과는 B 판매제에 비해 6배 높은 판매율을 보였습니다. 똑같은 사과의 운명이 이렇게 달라진 이유는 무엇일까요? 판매율이 낮았던 B 가판대입니다. 달고 저렴하다는 말만을 되풀이하면서 사유비를 기대하고 있군요. 자, 6배 높은 판매율을 보인 옆 판매대를 볼까요? A 가판대입니다. 예, 보겠습니다. 예. 사랑이 이루어지는 뭐가 왔대요? 커플 사과가 왔대요. 이거는 사과입니까? 사과 아니에요. 지금 뭘 팔고 있어요? 사랑을 팔고 있습니다. 예. 외개체는 사과이지만요. 그 안에 엄청난 의미를 담고 있다라는 거죠. 결국에는요. 내가 가진 그 사실 자체보다 더 큰 의미를 담았을 때 그 가치는 누구도 상상하지 못한다는 거죠. 이거는요, 일본 아오모리현 지역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일본 아오모리현 지역은요, 사과로 엄청나게 유명한 지역입니다. 사과로 생계를 이어가는 곳이기도 하죠. 그런데 여기에 엄청난 태풍이 몰아닥치면서요, 생계 유지의 수단이었던 모든 사과가 땅에 떨어졌습니다. 단 10%만 남겨놓은 채예요. 모든 농부들이요, 절규하면서 바닥에 떨어진 사과를 부여잡고 통곡을 하고 있을 때요, 단 한 명의 농부가요, 떨어진 사과를 보며 우는 게 아니라 어떤 걸 봤다? 맞습니다. 떨어진 사과가 아니라 간간히
그 모진 태풍에도 떨어지지 않은 사과를 본 거죠. 그러면서 등장한 게 뭐냐면 바로 합격사과입니다. 그 모진 폭풍 속에서도 떨어지지 않은 이 사과를 먹으면 몸이 좋아지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된다? 시험에 붙는다. 네. 사람들이 이걸 보고 사갔을까요? 안 사갔을까요? 뭐 이런 분들 이게 설마 그러겠어? 사기다! 뭐 이런 분들도 없지 않아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이 일본 아오모리현 지역은요, 전년 대비 10% 남은 이 사과의 매출이요, 전년 대비 17% 이상의 매출, 신장률을 보일 정도로 엄청난 인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하고 있는 일 과정 자체 그것만 볼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어떤 의미를 담을 것인가 고민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이제 잡이라는 내 타이틀을 과감히 버리시고요. 코아로 인식하겠습니다. 자, 뭘로 인식하냐면, 자, 코아로 크게 한번 외쳐볼게요. 코아, 시작! 코아! 네, 이 코아가 뭐냐면요, 고객을 위해 내가 어떤 결과를 창출해낼 것인지 생각하시는 거예요. 나는 도대체 고객을 위해 어떤 결과를 낼 것인가. 예를 들자면 이건 거죠. 네. 포스웨이 직원이라는 사실, 내가 음식을 만드는 사람이라는 그냥 과정 자체를 과감하게 버리고요. 그 일을 통해서 내가 상대방에게 뭘 전달하는 사람이다. 고객이 건강하고 행복한 시간을 만드는, 나는 행복을 만드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을 해보신다면 내 직업은 정말 그 누구도 그냥 감히 낮게 볼 수 없는 엄청난 직업이라는 거죠. 자, 옆에 계신 분의 눈을 보면서요, 자, 한마디 전달을 합니다. 네, 지긋한 미소를 띄우시면서요, 이렇게 얘기해주세요. 자, 당신은 시작! 행복을 만드는 사람입니다. 시작! 행복을 만드는 사람. 네. 여기 계신 분들은요, 힘들게 뭔가를 이렇게 막 청소하시고요, 그냥 하루 종일 음식만 만드시고요, 하루 종일 그냥 뭔가 판매하시는 분들이 아니라요, 그걸 통해서 만나는 많은 분들에게요, 행복을 전달하시는 분들이라는 거 기억해 주십시오. 자, 인간의 생명을 갉아먹는 층이 있습니다. 어떤 층인지 아세요? 12지장층이에요. 네, 요층이에요. 편층이에요. 그런데요, 인간의 의식을 갉아먹는 층이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대충이에요. 그냥 모든 일을 대충 하는 거예요. 그건 우리의 의식을 끊임없이 갉아먹습니다. 나름의 이러한 내 직업에 남들이 보지 못하는 의미를 담는 것, 이걸 우리는 직업 철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혹시 여기 저는 아들이 딱 하나 있습니다. 제가 이제 결혼 12년 차인데요. 예, 6년 동안 얘를 못 낳았어요. 그래서 저 병원 강의를 많이 나갑니다. 왜냐하면 6년 넘게 문턱이 닳도록 병원을 다니다 보니까 병원이 한눈에 다 들어와요. 네. 근데 6년 딱 다니고 나서요, 제가 포기를 딱 했어요. 아, 신은 저에게 자식은 안 주시려나 보다. 포기를 하고 3개월 만에 애가 생겼어요. 막 박수도 나오고 저는요, 6년 못다한 불효를 한 방에 해결했어요. 아들을 낳았어요. 저희 집안에 아들이 없어요. 근데 저희 아들 때문에 저는 이렇게 놀이공원을 좀 많이 다니는 편입니다. 근데 아이들이 가장 가고 싶어하는 꿈과 희망의 놀이공원 하면 어디가 떠올라주세요? 놀이공원 하면 어디? 에버랜드요? 네. 트라월드요? 과거 문방랜드인가요? 아, 예. 이게 좀 지역차가 있기는 해요. 예. 근데 대부분 제가 딱 여쭤보면요, 에버랜드가 나오기 전에 하나 딱 튀어나오는 게 있어요. 롯데월드예요? 네. 어디? 오, 예, 여기 있는 분 나오셨네요. 네. 디즈니랜드래요. 네. 가보셨어요? 네. 근데 제가 이렇게 딱 여쭤보면요, 가보진 않았어도 맨 처음 튀어나오는 게 진짜 디즈니랜드래요. 그만큼 디즈니랜드의 엄청난 성과는 다 안다라는 거죠. 디즈니랜드가 엄청난 경영 성과를 보이자요, 많은 경영진들이 집중합니다. 무엇을 배울 것인가? 현장 벤치마킹하러 현장으로 떠나요. 그래서 아는 주의를 주의 깊게 살펴봅니다. 뭐가 다른가? 봤더니 뭐 시설물도 그렇고
뭐 별다른 거 우리와는 차이가 없는 것 같은데 하면서 딱 보니까 그 수천만 평이에요. 수십만 명이 와 있는데도 바닥에 휴지 조각이 하나 안 떨어져 있고. 그래서 그걸 잘 살펴봤답니다. 봤더니 그 청소를 하는 분들이요, 자신이 맡은 분야에는 그 공간이 지저분하든 깨끗하든 그냥 상관하지 않고 무조건 자기가 맡은 구역은 쓸고 닦고 이러고 지나가더라고요. 그래서 그 경영진이 물어봤답니다. 청소하는 분에게요, 이렇게 깨끗한데 뭐 힘들게 또 닦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그 직원분이 이렇게 대답을 하더랍니다. 아, 저는요, 지저분한 것을 청소하고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이렇게 깨끗한 장소를 우리의 고객들이 늘 깨끗하게 사용하기 위해 이 장소를 유지, 관리하는 사람입니다로 자신을 표현을 하더래요. 그래서 경영진이 아, 당신 같은 직원들이 있었기에 디지랜드 성공했나 봅니다 라고 했더니 이 직원분이요,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이거 직원이 아닙니다 이러더래요. 근데 경영진이 깜짝 놀라서 그럼 넌 누구냐? 그랬더니 나는 이 디즈니랜드라는 무대 위에 청소부라는 역할을 맡은 배우 누구입니다. 자신을 소개를 하거든요. 알고 봤더니 디즈니랜드에는요, 단 한 명의 직원이 없답니다. 다 각자의 위치에서 배우라는 역할을 맡은 배우들만이 존재하는 거라는 거죠. 그게 진짜 바로 크로라는 거죠. 이게 직업의식이라는 거죠. 내 안에 가치를 담으셨을 때, 그 가치가 상대방에게 전달됐을 때, 그리고 이러한 가치를 담은 사람들이 많으면요, 다른 서비스 매뉴얼 필요 없어요.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서비스 매뉴얼은 지켜야 됩니까? 지키라고 있는 건가요? 서비스 매뉴얼. 인사 막 30도. 예. 고객 처음 오면 몇 도로 인사해야 돼요? 60도로 인사해야 돼요? 예. 90도로 인사해야 되나요? 고객을 처음 맞이하고 배웅할 때는 몇 도 인사? 예, 막 우리 30도 인사 이거 하잖아요. 예, 보통 내 하라고 하잖아요. 이거 인사부터 다시 해야 되겠어요? 예, 예. 자주 본 사람한테는 어떤 인사? 목내 하래잖아요. 예. 정말 사과해야 될 사람을 만나면 정중하게 몇 도 인사? 정중매 45도. 이거 해야 되잖아요. 예. 근데 이거 지키라고 있는 건가요? 있나요? 서비스 매뉴얼은 지켜야 된다고 생각한다. 손 한 번. 예. 오늘 또 다른 표정들이 나왔어요. 절대 대답하지 않는. 안 지켜도 되나요? 그 서비스 매뉴얼 왜 있어요? 예. 그 매뉴얼은 왜 존재합니까? 각자 다르기 때문에 예, 다 다르니까 표준화 시키려고 큰 박수 한번 봐주세요. 서비스 전문가분이세요. 예. 선물 줘야 되나요? 예, 사진을 일단 하나 드릴게요. 예, 많이 보세요. 예. 자, 서비스 매뉴얼을 지키라고 있는 거 아니에요. 서비스 매뉴얼대로만 하면은요, 정말 최악의 서비스 나와요. 뭐냐면 다른 매뉴얼들은 지키라고 있는 거지만 서비스 매뉴얼만큼은요, 그 기준을 넘어서라고 제공됩니다. 그것만 제공되면요, 최악의 서비스라는 거죠. 중요한 건 내가 나름의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었을 때 불만 고객을 응대할 수 있다는 걸 기억해 주시면서, 그럼 이러한 불만 고객을 어떻게 응대할 것인가, 우리 진짜 고민을 한번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 자, 제가 아까 이런 말씀 드렸죠. 불만 고객은요, 불만을 표현하는데 긍정적이다, 부정적이다? 긍정적이다, 부정적이다? 예, 부정적인 게 대부분이에요. 왠 줄 아십니까? 예를 들면 이거예요. 자, 인간의 심리는요, 예기치 못한 상황, 내가 기대했던 상황과는 다르면 4단계를 거쳐야 된답니다. 그거를 정신의학 박사인 휘슬러라는 사람은요, 인간과 죽음에다가 비유를 해서 인간의 심리 상태를 분석을 했어요. 어떻게 했느냐? 예를 들자면 제가 이런 거죠. 얘예요, 얘. 강의 끝나고 나면 딱 이 대목만 듣고 앞으로 나오셔서요, 저에게 제 손을 꼭 잡으면서 힘내라고 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깜짝 놀랐는데, 얘라는 것만 잘 들어주세요. 제가 만약에 배가 많이 아픈데 뭐 강의 다닌다고 뭐 지방 막 다니다 보니까 병원 갈 때를 놓친 거예요.
그러다 병원에 겨우 시간을 내서 병원을 딱 갔는데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무 늦게 오셨네요. 암입니다. 3개월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 얘기를 딱 받는 순간 저는 굉장히 교양이 있으니까 이렇게 반응이 나오나요? 아, 3개월밖에 못 사나요? 아, 그렇구나. 예, 전 죽어도 싸요. 예, 병원 와야 되는데 바쁘다고, 먹고 살기 바쁘다고 병원을 못 온 내가 죄죠. 예, 3개월 잘 마무리하고 가겠습니다 하고 나가나요? 이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내가 아파서 왔는데 암이라 그러면 대부분의 첫 반응이 뭐예요? 부정이에요, 부정. 믿을 수 없다 그래요. 예, 서비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고객에게 좋은 서비스, 상대에게 좋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거라는 기대를 가지고 오나요, 안 오나요? 가지고 와요. 가지고 왔는데 그 상황과 일치하지 않으면 첫 번째 뭐 해줘야 돼요? 부정해줘야 돼요. 뭐 서비스가 있다고야 이거 해줘야 돼요. 두 번째로 이 부정의 단계를 거치면 뭐가 나오느냐? 분노가 나온대요. 예. 그래서 암 환자들이 대부분 너 의진한 거 아니야 이러면서 어디로 가요? 다른 병원 가요. 예. 다른 병원에서도 암이라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인생 더 막 사는 거죠. 주변 사람 더 힘들게 하고요. 술 막 더 마시고요. 엄청난 분노를 표출을 합니다. 이 단계가 거쳐져야만 3단계 뭐가 오는지 아세요? 타협. 아, 내가 3개월만 못 살까? 요거 조금만 더 하면 6개월은 살 수 있겠지. 고객 불만도 마찬가지예요. 분노와 부정이 다스려져야 뭐가 와요? 타협이 와요. 그런데 잘 한번 보세요. 막 화내는 고객한테요. 뭘 먼저 던지느냐? 너 화내지 마. 너 분노하지 마. 내가 대안 이렇게 제시해 줄게. 예시 하나 볼게요. 여기 한번 보세요. 예. 식당에서요. 요즘 직원들이 그 신입 직원인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그런데 바로 뭐가 나오느냐? 고객의 부정과 불만을 다스리지도 못하고요. 바로 타협을 제시를 해요. 어떤 결과물을 냈는지 보도록 할게요. 네. 자, 이렇게 딱 됐어요. 이게 뭐야? 예, 그러면 첫 반응 뭐 해줘야 돼요? 자, 이게 뭐야? 이게 뭐 한 거예요, 지금? 부정한 거예요. 그 다음에 뭐가 나올까요? 분노가 나와야죠.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타협이 나와야 되는데, 이 직원이요. 뭐라고 했으면 참 좋았을까요? 이 상황에서. 그렇죠. 요거 해야 되는데, 이 직원이 너 분노하지 마, 부정하지 마. 뭐라고 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세요. 이게 바로 고객의 선의를 악의로 만드는 순간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요, 첫 반응을 아주 잘 응대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고객의 심리 상태를 이해하셔야 된다는 거죠. 고객이 부정적으로밖에 나에게 할 수 없는 이유. 그런데 그 자체만 보지 마시고요. 고객 불만은 결과적으로 보면 선이라는 이해를 가지고 계셔야 된다는 거. 예. 저는 뒤에 있는 시계를 보면서요. 아까부터 35분이어가지고 쉬는 시간을 드려야 되는데 예, 계속 지금 못 드리고 있었거든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많이 힘드셨죠? 예. 여기서 좀 쉬고 예, 제가 그 단계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릴게요. 고생 많으셨고요. 예, 10분 쉬고 예, 4시 10분에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